안녕하세요. 상라수 차가버섯입니다. 오늘 저희 상라수 차가버섯에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희망의 소식은 흉막으로 전이된 폐암 사기로 진단을 받으셨고요. 진단 당시에 6개월 생존 기간을 선고받으셨으나 6년 넘게 잘 지내시는 서울에 사시는 환우분의 이야기입니다. 진단 당시 49세이셨던 여성분이에요. 2018년 6월 평소와는 다르게 숨쉬기가 힘든 증상이 2주 정도 계속되자 가까운 동네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동네 병원 의사의 소견서를 가지고 부천 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셨습니다. 이분은 대표적인 폐암 증상인 기침이나 피 섞인 가래, 가슴 통증 등은 없이 숨쉬기 힘든 호흡곤란 증상만 있으셔서 사실 이때 당시에는 폐암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셨어요. 2018년 7월 진료 및 CT 뼈 검사 결과는 암이 5cm로 상당한 크기였고 이미 암이 림프절 및 흉막까지 전이가 되어서 흉수가 차기 시작해서 수술이 불가한 폐암 사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분을 더욱 힘들게 한 것은요, 담당 교수로부터 남은 삶이 6개월 정도란 진단이었죠. 흉수 자체가 많이 힘들지는 않으셨는데 흉수 그리고 6개월 남았다는 이야기가 너무나 무서우셨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6개월 진단을 받자마자 바로 폐암 표적 치료제인 이레사를 하루에 한 번씩 복용했는데요. 이 항암 치료는 암을 완전히 없애는 치료가 아니라 삶의 연장, 생면 영장을 위한 치료라고 담당 교수님은 설명을 하며 그래도 환우분께 최선을 다해서 같이 항암 치료를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이때 당시 환우분의 체중은요 40kg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래서 항암 치료를 하며 좋아지더라도 내성이 생길 수가 있고 내성이 생겼을 때인 항암제 약을 바꿔서 치료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당시 환우분은 숨이 차고 숨쉬는 것만이라도 괜찮아지길 원하셨고 또한 암이 더 이상 커지지만 않아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저희와의 인연은 이레사를 한 달 정도 복용하신 2018년 8월 20일 시작되었습니다. 이레사 복용 후 3개월이 지난 검사 결과에서 암 크기가 처음보다 줄어들었고 다시 6개월이 지난 후에는 2.5cm 정도로 거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작아졌어요.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레사를 복용을 하셨었는데요. 계속된 검사에서 조금 커지거나 작아지는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환우분의 체중은 조금씩 늘어나서 44kg 정도를 유지하고 계셨어요. 암 환자 혹은 암 진단을 받게 되면 대부분 우리 암 환자분들이 겪는 것처럼 여러 생각들로 잠을 잘 못 자고 잠을 잘 못 자다 보니 식욕이 떨어지고 기력이 떨어져서 계속 눕게 되는 일상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환우분도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며 처음에는 식욕이 떨어졌지만 점차 안정을 찾게 되어 식욕이 좋아지게 되셨고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다 보니 변은 하루에 2번에서 3번 잘 보셨죠. 항암 치료 중 간혹 얼굴이 울긋불긋해지는 안면 홍조 증상이 있기도 했고 비염이 나타나기도 했으며 얼굴이 당기는 증상, 목 주위가 가려운 증상들이 있었는데요. 이레사의 부작용인지를 의심했지만 성모병원 피부과 진료 시 이것은 이레사 항암제 부작용이 아니라 일시적인 접촉성 피부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으셨던 환우분은요, 이후 화장품도 천연 화장품만 사용하며 관리를 하셨습니다. 폐암 진단받기 전 환우분은 평소 비계가 있는 이 삼겹살을 정말 좋아하셨는데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단백질을 많이 먹기 위해 비계를 제거하여 살코기만 드시고 삶거나 미역국으로 드셨습니다. 또한 간식으로는 견과류 중에서 브라질 너트도 자주 드셨어요.
표고버섯을 올리브유에 볶아서 먹기도 하셨고요. 원래 표고버섯 냄새를 딱히 좋아하지는 않으셨지만 몸에 좋다고 스스로 위안을 하니 점차 잘 먹게 되었고 물은 하루 2리터를 꼭 챙겨서 드셨어요. 유산균 브로콜리는 매일 섭취하고 생미역삼, 다시마, 군피 등 해조류를 자주 드시고 해독 주스는 직접 만들어서 드시면서 브로콜리 새싹분말, 브로질러트 2개, 생고구마도 1개씩 매일 섭취하셨습니다. 암세포가 찬 것을 좋아한다고 어디에서 이야기를 들으셔서요. 암 진단 전에는 찬물로 샤워를 하셨지만 암 진단 후부터 지금까지 늘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고 계십니다. 운동은 가까운 산으로 등산을 매일매일 하셨어요. 아침 9시 30분에 출발을 해서 1시간 30분가량 등산을 하셨는데요. 처음에는 오전에 이렇게 한 번만 등산을 하셨지만 운동의 중요성을 알고 나서는 오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씩, 하루에 2번씩 총 3시간씩 운동을 하셨습니다. 등산하는 산길 주위에 잣나무가 많아서 마음이 편안해지셨다고 합니다. 간혹 가슴과 목에 가래가 생기기도 하고 어깨가 아프기도 하고 폐에 이상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으셨어요. 암 환자분들은 몸에 조금만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혹 암이 커져서 혹은 다른 곳에 전이가 되어서 라고 걱정하기도 하고 예민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꼭 폐암뿐만 아니라 암 환자 대부분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이런 증상이나 느낌이 있을 때 별거 아닐 거야,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가 보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려 노력을 하셨습니다. 몇 개월마다 받은 병원 검사에서 폐암 세포도 더 줄어들었고 림프절과 흉막의 전이된 암도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담당 교수님은 일반적으로 1에서 복용 후 7에서 8개월쯤 지나면 항암제 내성이 생길 거라 해서 환우분은 염려가 되었지만 다행히 내성은 생기지 않으셨어요. 1회사를 복용한 지 12개월이 된 2019년 6월에 숨찬 것은 없었지만 계속해서 가래가 나오셨어요. 병원에서는 암 때문이 아니라는 이야기에 안심을 하셨었는데요. 2019년 10월 검사에서 이 기관지 쪽이 조금 뭔가 커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환우분은 그동안 경과가 좋아서 정말 내심 기대했는데 이 폐암에 기관지에도 생긴 건가? 이렇게 기관지 쪽에 뭔가 커진 것으로 나와서 낙심을 하셨어요. 2019년 10월 29일 부천 성모병원에서 입원하셔서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기관지 내시경 검사에서 원래 별일 없으면 다음날 퇴원, 폐 세침 검사, 정확히는 경피적 미세침 흡입 세포 검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검사를 하게 되면 일주일 정도 입원하고 된다고 하셨었는데요. 이 내시경 검사 바로 당일 저녁에 저희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다행히 기관지 내시경 검사 결과 암이 아닌 것으로 나와서 다음날 퇴원하게 되신다고요. 이 일이 있은 후 2020년 1월 검사에서도 괜찮으셨는데요. 2020년 4월 이 CT 검사에서 암이 1cm 정도 더 커졌다는 결과에 정말 우리 환우분은 낙심을 하셨습니다. 2020년 7월 검사에서는 늑막이 조금 두꺼워졌다는 것에 처음에는 폐결핵을 병원에서 의심을 했었어요. 하지만 결국 늑막에 있는 암이 커진 것으로 나와서 2년 동안 복용해왔던 1회사를 중단하고 2020년 7월 23일부터 타그리소로 변경해서 복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햇빛을 조심해야 한다는 간호사 선생님의 이야기에 야외 외출을 할 때 긴팔옷을 입고 모자를 항상 쓰고 다니셨어요. 항암제 부작용은 워낙 환자마다 차이가 심한 편인데요. 이 환우분은 타그리소 복용 후 가려움으로 정말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타그리소 복용 후 부작용으로 참고로 가려움이 시작되었고요. 약 일주일 정도 지나면 없어졌다가 다시 가려움이 시작되고 발톱 색깔이 붉은색, 검정색 등으로 바뀌고
피부가 건조해지며 심한 각질이 생기는 등 여러 증상 때문에 이 부작용이 힘들어 하셨어요. 다행히 입안에 염증이 생기는 구내염이나 두드러기와 같은 피부 발진은 없었습니다. 이후 3년 넘게 타그리소를 복용해 오시며 2024년 1월 현재에도 암이 커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암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이겠죠. 하지만 6개월 정도 살 수 있다는 폐암 사기 진단, 이 처음 진단에 비하면 6년이 지나 지금 이 정도로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는 것도 참 복이고 다행이지 않나요? 라고 오히려 저희 상나수에게 말씀하시면 평생 관리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2024년 더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길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저희 상나차 갑옷 희망의 소식은 제품과 무관한 그분들이 실제 겪어온 이야기들이에요.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희망이 되길 소망합니다.